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왜 필요해요? 도구가 이미 다 있는데. 도구가 다 있는데. 지난번에 댓글에 네네네.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왜 한국은 한의사랑 의사랑 나눠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렇죠, 왜 직업이 그렇죠. 나눠져 있느냐 이런 말들이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그건 정말 이 우리나라의 일제 식민지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 지석영 아시죠? 왜 그 제너의 종두법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입하신 분. 네네. 그래서 천년두 예방 주사를 최초로 놓으신 분이 지석영 선생이라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다 배우게 되는데 네. 그분이 의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대한제국 시절에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 지석영 선생이 서양의학을 보니까 제너 종두법이 천년두 예방에 되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능동적으로 흡수를 해서 최초로 종두법을 우리나라에서 하셨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대한제국을 거쳐오면서 서양의학을 능동적으로 흡수를 해올 수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었죠. 그래서 일제가 의학을 그대로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시절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전에 의학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브란스 그 병원의 전신인 그 제중원의학교라는 학교도 사실 그 일제강점기 이전에 만들게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서울대 의대의 전신인 대한의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대한의학교가 지금 서울대 의대가 되었는데 대한의학교 초대 교장이 지석영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한의사시고요. 아, 대한의학교 세우신 분이 네네. 지석영 선생님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울대 병원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그 지석영 선생님의 유품들도 거기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으로 넘어오는 그 어떤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의사들이 능동적으로 서양의 의학을 흡수를 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일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것이 다 망가뜨려 버려진 거죠. 그래서 지석영 선생님은 그러면 라이센스 그 면허증을 뭘로 받았냐면 의사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의생이라는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통의학을 하셨던 분들은 모두 다 의생이라는 의사가 아닌 좀 많이 하위의 개념인 집단인 의생으로 그 지석영 선생님도 격하가 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근데 보면 한의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갑자기 손 한 번만 주시겠어요? 네네. 딱 잡아보더니 네네. 뭐 아들을 가지고 있다, 딸을 가지고 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빠꾸 없고. 빠꾸 없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네. 옛날에는 말입니다. 진단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의가 있죠. 임금과 왕비를 치료해주는 어의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의사는 중인이었습니다. 중인이었죠. 양반이 아니었죠. 기술직이었죠. 네네. 그래서 감히 왕이나 특히 왕비의 손목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손목을 잡고 싶은데 왕비의 손목을 못 잡아서 뭐 실로 연결해서 어디 천한 것이 왕비의 뭐 손목을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 임신맥이라고 있습니다. 임신은 그 활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임신을 진맥으로 알 수 있다면 초음파가 왜 필요하겠어요? 맞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이렇게. 예, 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초음파가 없었을 때는 네네네. 임신인지 아닌지 정말 알고 싶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임신한 사람들 진맥을 해봐요. 의서에, 옛날 고서에 임신하면 활맥이라는 맥이 잡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맥을 해보면 활맥이 또 있어요. 활맥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다고 알고 진맥을 해보면 활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임신한 사람이 2명 있고 임신을 안 한 사람이 8명이 있을 때 임신한 사람 그 2명을 찾을 수 있냐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 노 밖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거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없다고요? 네. 왜냐하면요. 지금은 초음파가 있고 임신 테스트 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내가 정말 방법이 없을 때는 아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의 진맥을 해보면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눈으로 봤을 때 이걸 100% 감별해내는 한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왜 필요해요? 도구가 이미 다 있는데. 도구가 다 있는데 그럼 내가 무슨 초능력자? 아니면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거 나오고 싶으면 내가 연말을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임신 테스트기 얼마예요 이거? 5,000원 정도? 5,000원 하잖아. 5,000원에 소변 해보면 아는데 그걸 미쳤다고 내가 진맥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네. 예전에도 조선시대 때도 고려시대 때도 의사가 진맥을 해보고 그것도 뭐 실로 하기도 하고 어쨌든 전하 임신 회임이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틀릴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미 좀 틀린 경우가 예시가 좀 많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정사에 넣고 야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후에 진맥을 해보고 전하 회임이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면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알았네 이럴까요? 잔치를 벌릴까요? 경사로구나. 경사에서 온 나라에 잔치를 벌입니다. 네. 근데 임신이 아니야. 생리가 터졌어. 좆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이거 된 거죠. 그러면 의사 목 날라갑니다. 잉크뼈 그리고 지금은 초음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뭐 5,000원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마하기에는 너무나 재밌는 일이 많고 너무나 어려운 질환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진맥을 해서 아들이냐 딸이냐 초음파를 보면 되잖아. 그걸 내가 왜 연마를 해야 되냐고요. 안 그래도 바쁜 세월에 어려운 사람 어려운 치료 난치병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점점 모든 한의사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의사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전승이 잘 돼서 정말 이 사람한테 뭐 5년을 배우면 알 수 있다 그런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없어서 그러면 제가 이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발할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진맥을 해보고 당신애는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거 얘기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없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 같다. 근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 임신인 것 같습니다. 5,000원이면 되는데 왜 같습니다를 내가 10년 동안 연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주위에 수많은 한의사가 있지만 내 마음에 들게 100% 할 수 있는 한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한의사면 좀 믿고 걸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의학을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분들 한의사는 뭐 임신도 알 수 있다는데 너희들 왜 못해?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99.9%의 한의사는 저처럼 생각을 합니다. 네. 잉크뼈 그것 말고도 네. 일부 돌팔이 한의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행동하는 그런 네. 예시가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진맥을 잡고 그냥 약을 다 지어주겠다. 다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뭐 진맥을 잡고 당신은 뭐 몸이 어떻게 하니까 약을 지어줄 테니까 그냥 알아서 내가 해줄게요.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라든지 그게 사실은 분은 이미 초능력자인 거죠. 예. 한번 잡아보고 다 네, 아는. 이 한의학의 이론은요. 네. 망문문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보고 그리고 물어봐야 됩니다. 문. 그리고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맥을 해봐야 된다. 최소한 4가지는 같이 해봐야 되는 게 한의학의 기초인데 그 중에서 내가 뭐 어느 부분을 더 잘할 수 있죠. 나는 보는 게 너무 좋아. 보고 뭐 형으로 다 뭔가 좀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오만한 겁니다. 예. 일단 그런 부분은 좀 뭐 문제가 되고요. 또 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생년월일시로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어났어. 그래서 당신 몸은 더울 거야. 그래서 당신은 물이 부족하니까 뭐 이렇게 일단 쭉 풀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년월일시는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 겨울에 태어난 사람 약간 경향성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낮에 태어난 사람, 밤에 태어난 사람 또 약간의 경향성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네.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약을 짓는다? 그런 분들도 좀 일단 좀 믿고 걸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정말 100% 다 할 수 있다면 뭐 건강검진 왜 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알 수 있으면 굳이 예. 건강검진. 그러면 노벨상 받으셔야죠. 예. 여러분, 이 자꾸 한의사를 신비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비한 한의사들은 일단 믿고 걸으시는 게, 저희도 과학을 배웠고요. 저희도 중학교, 고등학교, 조선시대 서당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과학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물리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지구과학도 배우고, 또 수학도 배우고, 심지어 요즘 사회과학들, 역사, 사회 다 과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과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한의대 그렇게 성적이 낮지도 않습니다. 공부 잘해야 갑니다. 공부 잘한다는 건 뭐죠?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네. 과학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과학을 가르치는 거죠. 90년도 후반 학번들은 의대보다 높았습니다. 아, 의대보다 네, 높았다고요? 의대보다 높았어요. 1998학번, 9학번, 2000학번 정도는 의대보다 아주 높았죠.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은 의대가 훨씬 높고 한의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뭐 저는 그 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